시소를 하려면 균형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뛰어가고 반대 방향으로 뛰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를 지탱하는 건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한 개의 직업과 5개의 부캐를 갖고 있는, 그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뒤집어져요. 네. 나무가 자라는 과정을 보면 주변 나무하고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쟁을 하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주변 나무하고 공존을 하는 시기가 돼요. 그게 바로 멈출 줄 아는 시간입니다. 대부분 다 모르고 끝까지 더 높이 막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바람 맞는 거죠. 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성장 이야기 이라미야 TV 미아입니다. 이라입니다. 오늘은 국내 1호 나무의사이자 그리고 15만 부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우종현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는다. 눈에 띄지 않아도 묵묵하게 뿌리를 내리는 나무와 같은 삶의 방식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무엇으로도 정이 내리는 것을 원치 않는 우종룡입니다. 여태까지 역대급 멋있는 인사말이셨어요. 나무 의사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선생님. 당시에는 나무사라는 직업이 없었어요. 그렇죠. 2019년도에 생겼는데 그러니까 얼마 안 됐나 봐요. 생소해요. 제가 이제 혼자 이 나무사라고 다녔는데 제 걸 도용당했죠. 지금은 국가 자격증이 네네, 있는 국가 자격증.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국가유산청에서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이제 관리하고 뭐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그 나무를 돌보시면서 나무가 주는 어떤 느낌들이 느껴지실 때도 있으세요? 그걸 느끼지 못하면 나무의사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아주 단순하게 어떻게 오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좀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바로 뭐 MRI를 찍거나 뭐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혈액 검사하고. 나무는 진단 장비가 있기는 하나 근본적인 장비는 아니에요. 뭐 수분을 측정한다든지 산도 측정, 뭐 속이 얼마만큼 뱄는지 그런 것만 보기 때문에 실제 나무가 아픈 거는 우리가 직관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서로 이제 대화를 해야죠. 선생님께서 돌보시는 나무들 중에 저희가 알만한 나무도 있을까요? 예, 있죠. 그 중에 이제 이 서울이 아니고 강원도 강릉 주문진읍 장덕리에 있는 은행나무라고요. 지금 한 900년 가까이 된 나무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나무 한 그루를 올해 10년째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은 안 하고 오로지 한 나무만. 예전에 어렸을 때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천문학자를 이제 꿈꾸던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집안이 어려워갖고 신문을 돌렸는데 마지막 집이 산을 하나 넘어갔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 집이 박경리 선생님 댁이었어요. 어머 세상에. 이 소나무 뿌리가 이렇게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소나무 밭에는. 근데 막 뛰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깜깜한 밤에 하늘을 보게 됐는데 꼭 해골바가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갖고 막 뛰어서 이제 신문을 돌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내가 저 별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다시 그 숲을 못 지나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별자리 공부를 했습니다. 2학년이 됐는데 신체 검사를 하는데 색약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색약 판정 받으면 이과를 가지 못해요. 그래갖고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내 운명이라는 이게 나를 아니 내 운명이라 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혹한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났는데 네. 어느 날 이렇게 땅을 쳐다보니까 너무 예쁜 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생각이 떠오른 게 야, 하늘에 별들이 내려와 꽃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학교 때요. 예, 그때부터 이제 필이 꽂혀가지고 바로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패스하고 그때 이후로 이제 공부하고 담을 쌓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의 전문 분야에 완전히 올인하기로 결심하신 현장의 걸 수도 공부가 있죠. 그때부터 시작된 네. 거니까. 한 20살 가까이 돼서 이제 방황을 하고 그럴 때잖아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은 낮에는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다 학교 가버리고. 그죠?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게 내가 쟤네들하고 같이 놀 수는 없겠구나. 시소를 하려면 균형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균형 근데 잡아야죠. 나를 비롯한 모두는 저쪽에 있는 거예요. 매일 뛰어가고 반대 방향으로 뛰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하고 합류하면은 내가 어차피 게임이 안 되니까 나는 반대로 가겠다.
지금 이 말씀을 20살 때 생각하셨다는 거잖아요. 19이요. 19에. 네, 20살 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나무의사라는 직업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아까 그 반대편에 뛰어가갖고 살아남았다 그러잖아요. 그 한 예를 들으면은 나무를 관리하는 일을 하면 내가 잘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이제 전화번호를 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전화번호부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두꺼운, 네. 왜 개인편이 있고 뒤에 가면 네. 업종편이 있습니다. 근데 조경편이 있어요 거기. 아오. 예, 모든 업종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조경에 뭘로 쓸 거냐, 자기. 조경도 설계도 있고 시공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설계 시공하고 나머지가 뭐가 있을까 하되 관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경 관리라고 넣었어요. 또 저쪽 끝으로 한 번 더 가셨네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전화부 보니까 조경할 나 혼자밖에 없는 거야. 삼성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조경 관리하시니 아주 네. 반문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고 있냐. 진짜 하고 있냐? 굉장히 많은 조경업체한테 전화를 했더니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러더래요. 왜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하지요 그래 그냥 얼른 덥석 물었죠. 진짜 가보니까 소나무가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2년 동안 한 달에 30만 원 받고 매일 출근을 해갖고 그 나무를 다 살렸어요. 2년에 걸쳐서 싹 살려주니까 삼성에서 보니까 이 사람 보통이 아닌데 그래갖고 그러면은 서울 경기에 있는 모든 일을 네가 좀 해줘라. 그래갖고 다 맡았어요. 근데 삼성 일은 제가 다 했습니다. 와. 동방 뚫어져서부터 그때 당시에 와. 그 이후로는 이제 조경업체가 다 망했어요. 웬만한 조경업체가 다 망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조경 관리 쪽으로 막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야가 있었구나 이러면서. 니네들이 또 뛰어 들어와 그러면 또 반대로 가야지. 이런 삶을 지금까지 살았어요. 처음에는 나무 의사라는 아예 그런 직함도 없었죠. 없었어요. 선생님 처음이죠. 오케이. 바로 네. 아까 반대로 뛰어든 게 네. 바로 나무의사예요. 그러셨구나. 이제 나는 관리를 자신 있으니까 그리고 나무를 살려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난 나무의사야. 그리고 나무의사라는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도 주문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나무를 막 심기만 했지 많이 죽이던 시기거든요. 나중에 이제 나무의사 제도가 생기면서 저도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뭔가 거기에- 막연하게 시작하셨을 것 같았는데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근데 또 그 제도권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안 됐지요? 마음에 안 어디로 들어갖고. 뛰셨어요, 이번에는? 이제 내가 그동안에 경험한 것들을 이제 책으로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글을 어떻게 배우신 것도 아닌데 따로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한다라든지. 저는 학교를 안 간 대신요. 예.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습니다. 책을 많이 책을 많이 보셨어요. 봤어요. 책을 어느 정도 읽으세요? 저는 책 읽는 방식이 아주 독특해요. 어떻게 읽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내가 원하는 장면이 있어 그 책을 샀을 거 아니에요. 얼른 밑줄을 쳐요. 그러면서 읽어요. 그 다음에는 그거 찾아가지고 택을 다 붙여. 그 택이 중구난방으로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맨 뒷장에 거를 맨 밑에다 놓고 그 다음 거 위에다 놓고 쭈르륵 하면 이제 순서대로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번 읽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처음부터 이게 제기해서 또 읽어요. 그렇게 하면 3번을 읽게 됩니다.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들이 다 들어있고 내가 앞으로 이 글을 인용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표본으로 삼아서 내가 글을 써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죠. 그래서 제 책들은 지저분해요. 막 온갖 것들이 다 붙어 있어요. 책을 한번 읽고 나면 자주 잊어버리고 생각 잘 안 네. 나잖아요. 너무 좋은 독서법인 것 같아요. 네. 나는 나무에서 인생을 배웠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무릎을 탁 칠 만큼 인상적이었던 인생을 알게끔 해준 나무가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느 그 장소에서 자라는 나무도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다른데 딱 그 기능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환경에 맞춰서 자라잖아요, 나무들이. 그래서 그 나무 분류하는 그걸 강의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풀보다 나무가 구분하기가 더 어렵다. 풀은 종류도 많고 더 어려울 것 같은데 풀은 자기 몸을 바꿀 시간이 없어요. 태어나고 바로 꽃 피고 열매 맺어야 되니까. 근데 나무는 한 자리에서 뭐 100년, 200년 살아야 되니까 환경에 맞춰서 자기 자꾸 바꿔야 되거든요. 나무의 형태만 봐도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야, 이 나무는 여기서 살기 위해서 저런 모양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전부 같기를 원하거든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같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갖고 태어난 게 다 다른데 어떻게 같기를 원하는지 거기서 불행의 시초가 거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께서 책에서 자기만의 하늘을 가진 나무는 멈출 줄을 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선생님께서도 잠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셨을 때가 있었나요? 나무가 자라는 과정을 보면 어렸을 때 우리가 유형기라 그러거든요.
이럴 때는 무조건 하늘을 향해서 곱게 올라가요. 격가지도 별로 없이. 쭉 올라가다가 작년이 되면 이제 가지를 뻗죠. 가지를 뻗어갖고 주변 나무하고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쟁을 하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주변 나무하고 공존을 하는 시기가 돼요. 그게 바로 멈출 줄 아는 시간입니다. 이 멈출 줄을 모르면 더 자랄 거 아니에요. 더 자라면 이제 바람이 다듬어요. 제가 한 말 중에 나무는 빛이 디자인하고 바람이 다듬는다. 그게 이제 그 나무의 형태를 한마디로 표현한 건데 대부분 다 모르고 끝까지 더 높이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바람 맞는 거죠. 근데 바람이 또 바람이 다듬어주니까 다듬어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예, 맞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신간 나오셨잖아요. 네. 나는 나뭇잎에서 숨결을 본다. 네. 그것도 한번 조금 소개 좀 해주세요. 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할까? 이제 생태의 감성이 단어에 대한 책인데 왜 그걸 모았냐면 이 하나의 단어를 모르면 이게 관념어 자체가 없으면 예. 그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 세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트겐슈타인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생각의 한계다. 지금 이 시기야말로 이 생태 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언제 누가 하랴. 그래서 야 이걸 재밌게 좀 어떻게 써보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국립 끝에 낸 책입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을 것 같지만 재밌으니까 사보세요. 저도 재밌게 읽었어요. 네네. 그리고 선생님의 지난 책들이 조금 단호한 느낌이 있었다면 네. 이번 책은 제가 좋아하는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네네. 편안함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또책 쓰실 때 직접 사진 찍으시는 것도 유명하시잖아요. 예, 저는 그 비싼 노력을 들여서 사진을 배웠어요.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텐트를 같이 짊어지고 며칠씩 기다리면서 단풍 드는 거 찍고 그래서 사진 전시회도 많이 하고 책에 나온 사진들 네. 다 선생님이 제가 찍으신 찍은 거죠. 거잖아요. 예, 제가 찍은 거고 지금도 사진을 보여주면 PPT 자료로 사진 보여주면 그 사진을 어디서 찍었느냐, 어떻게 찍었느냐, 한 장만 받을 수 없냐, 막 그런 요청을 받습니다. 작가님만의 선생님만의 삶의 무기나 나만의 노하우 이런 거 있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를 지탱하는 건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한 개의 직업과 5개의 부캐를 갖고 있는데 5개 부께 말씀해 주세요. 5개의 부캐를 갖고 있는데 그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뒤집어져요. 네. 첫째는 이제 나무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진을 찍잖아요. 이게 사진 작가. 이게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12개의 사진을 모아서 12달 모아갖고 카렌다 만들어서 팔고 기업에서 이제 필름을 팔고 그 돈 갖고 또 여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농부예요. 그 빚을 내 가지고 땅을 샀어요. 저 강원도 화천에다가. 굳게 다짐한 게 뭐냐면 여기서 돈 버는 농업이 아니다. 즐기는 농업을 해야 되겠다. 요즘 1년이면 총 소득이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부캐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으면 부캐가 아니에요. 번캐가 돼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강사예요. 한겨레 문화센터라고 있어요. 조그만 강의실이에요. 30명이 온 거야, 처음에. 그래갖고 수용을 못 해갖고. 그 강의실에서 못하고 밖에 야외에서 했어요. 최근에는 이제 뭐 기업 강의를 많이 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글을 쓰고 저술가잖아요. 이게 5번째는 제 요번 책에도 보면은 이 부제들이 붙어 있어요. 그게 카피예요. 예를 들어서 갯벌. 갯벌은 말랑말랑한 숲이다. 갯벌이 하는 일이 숲의 역할하고 똑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제를 붙인 게 좀 카피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야, 내가 이제부터 광고회사 카피라이터가 될 텐데 좀 일 좀 갖고 와봐. 생태 감수성이 적극 발휘된 카피가 필요하시면 우정영 선생님이 네, 저렴하게 계십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정말 책을 많이 읽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선생님 서재의 모습도 궁금해요. 얼마 전에 그 이제 샤시가 좀 고장이 나서 고치러 왔는데 거실에 이제 큰 이제 책장이 있었어요. 이 집 책이 많네요. 그랬더니 제가 없을 때거든요. 우리 집 사람이 그랬대요. 방마다 있습니다. 이만큼씩 방마다 있습니다. 예, 방마다 있는데 근데 그 샤시 고치러 온 사람 중에 한 분이 책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 입이 이만해지더니 일을 아주 잘해주고 갔다고 책 때문에 책 덕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감사하네요. 예.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세요. 네. 나무의사, 뭐 사진작가 이렇게 5가지, 6가지 직업을 갖고 계신데 요즘 말로 하면 그게 엔잡러잖아요. 예. 근데 여전히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나? 라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어차피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엔잡러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하나의 뿌리에 줄기에 가지들이 많잖아요.
하나하나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이제 햇빛을 보고 이제 잘 자라듯이 저는 어느 거 하나에 비중을 두고 열심히 하진 않아요. 어느 하나 열심히 하면은 나머지는 다 또 이제 사라지고 그거 하나가 남잖아요. 취미 겸 돈도 벌 수 있는 그 한 원줄기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분야의 것들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에 있는 거 하나는 분명히 지키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문성이 분명한 게 좋다. 그러니까 저는 나무이사가 줄기고 네. 이 가지들이 이제 부캐인 거예요. 아. 선생님 책에서 40쯤 된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나무가 있다면 오리나무라고. 그 오리나무가 옛날에는 이제 오리마다 심었다 해서 오리나무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낭설이에요. 왜냐하면 예. 오리나무는 습지에서만 살거든요. 예. 근데 오리마다 습지가 있을 리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리나무를 이제 오리마다 심었다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 40이 되면은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돼야 됩니다. 오리쯤 왔고라는 이정표가 돼야 되는데 요즘은 나갔다 오면 유혹을 받아서 옵니다. 저기 돈 버는 것 같은데 저거 해볼까? 이게 돈 버는 것 같은데 저거 해볼까? 하다가 유혹만 받다가 이제 불혹이 아니라 유혹의 시대가 되거든요. 40이 되면. 그렇게 흔들리는 게 과연 좋을까? 그 엔잡러가 과연 좋을까?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게 그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40대는 물론이고 60, 70대도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불행해 보여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들은 뭐 성공을 했든 안 했든 행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세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아야 하는가라는 감성 시대로 갈 텐데 일은 누가 하냐면 로봇가 하면 되거든요. 사람은 그 감성을 키워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가 그렇게 될 텐데 왜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지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게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걸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신 고변민 박사님이 온실을 하나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거기 이제 그 놀러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온실문을 열어봤어요. 혹시 칼세오라리아라는 꽃 아세요? 몰라요. 요즘 잘 모를 거예요. 굉장히 예쁘게 생긴 꽃이 있습니다. 그 칼세오라리아가 1년초인데 그게 쫙 심어져 있는 거예요. 꽃이 너무 예쁜데 향도 있잖아요. 향이 좋아갖고 퐁 빠졌어요. 그때서부터 제가 꽃을 좋아했거든요. 꽃을 좋아했는데 내가 꽃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다는 건 뭐냐면 후각 때문이었어요. 이 후각은 한번 뭔가 이렇게 강렬한 냄새, 좋은 냄새를 맡으면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려면 오감을 다 활용해서 봐야 됩니다. 선생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뭐 나무의사 1호 이런 식으로 이제 코칭을 하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는데 이제 그걸 벗고 이제 무엇으로도 정의되지 않는 처음에 얘기했지만 정의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겠다. 하고 싶은 건 동화 작가로 남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즘 AI가 동화를 너무 잘 써준대요. 그래갖고 이것도 그만둬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일단 키는 크되 싱거운 사람? 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글로 만나본 선생님은 굉장히 단호하고 어떤 점에서는 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셨는데 직접 대면에서 이야기를 나눈 선생님은 너무 유머러스하시고 소탈하신 모습이 있으셔서 저는 글로도 너무 선생님을 존경하게 됐지만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점점 더 선생님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선생님과 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삶에서 생태 감수성을 회복하고 자연과의 연결성을 회복하는 게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성장 이야기 이라미아 TV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